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첫 국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배울 첫 단어는 바로 작품 속 인물과 나라는 단원입니다. 작품 속 인물이라고 하면 등장인물을 아마도 말하는 거겠죠.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이랑 함께 가는 누군가, 엑스트라까지 포함해서 이 인물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저 사람이 또는 동물이 또는 어떤 캐릭터가 살던 배경은 언제고 어떤 공간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이 윤희순 선생님과 관련된 이 글을 빠르게 복습을 하고 잘 이해했는지 관련된 교과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어떤 시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면 짐작했을 텐데 어떤 시대? 요즘 분은 아니시죠. 일제강점기. 여기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어딨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희순 의병장님은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에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중국으로 가서는 독립운동가를 키워내는 학교인 노학당도 세우셨고,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로 힘든 시기 중 하나를 겪으셨네요. 무려 일본에게 지배당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도 못하고 일본인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억지로 다니고 우리가 실컷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도 뺏기고 아무런 죄 없이 맞고 자리도 뺏기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 일제강점기에는 사실 남성들은 독립운동을 하면 좀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좀 험한 일, 무서운 일, 위험한 일을 좀 하셨는데 여자라고 못할 건 없다. 여성들도 여성들 나름대로 이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윤희순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교육받고 살아가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구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또 부모님도 남자와 여자를 물론 여전히 차별을 하는 상황도 많이 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분리를 시키거나 남학생과 여학생한테 차별을 해서 급식을 안 주거나 이런 경우까지는 없죠.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었어요. 훨씬 더 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자는 학교도 잘 안 보내줬고요. 남자는 고기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웬만하면 좋은 옷 입히고 이런 생각이 좀 강한 시대였어요. 물론 일제강점기엔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남성은 조금 더 대접을 받았고 여성은 정말 많이 무시를 했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윤희순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고요.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지어 널리 알렸습니다. 안사람의 이 안사람이라는 건 여성을 말하는 건데요. 집 안에서 있는다. 집 안에만 있는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 당시에 이 여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나요? 왜 남자는 밖에 나갈 수 있고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거의 끝날 무렵. 끝났죠. 사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 시대에는 여자는 집안에서 얌전히 있어야 된다.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듣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안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윤희순 선생님이 여성을 무시하려고 이름을 안사람 의병가로 붙인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제 여성들을 안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의병장 윤희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분들 집에서 빨래하고 아이돌 보고 이런 일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들도 이 나라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이 애국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라는 뜻에서 안사람의병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옆집 처녀 담비한테 알려주고 이 담비한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좀 들려줘라 라고 부탁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에이, 우리 같은 여자가 힘도 약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우리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잘못했다가 죽을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윤희순 선생님의 노력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도 나라 빼앗기고 일본 놈의 종으로 살 수는 없어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가난하고 힘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같은 것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을 많이 줬고 실제로 일본군에 맞서서 싸움도 했고요. 알겠죠? 일본군에게 맞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반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의병. 나라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일반인들을 모두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병은 나라에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리가 없죠. 자, 열심히 한다고 나라에서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대접을 할까요? 아니요. 누가 누군지 이름도 안 밝혀진 분들이 훨씬 많아요. 동네에 사는 주민 1, 주민 2, 주민 3, 주민 4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겁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조상님들이 에이, 우리는 힘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목숨만 부지하며 살지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일본에 속해 있는 어떤 작은 도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의병장 윤희순 선생님께는 같은 여성으로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심이 드네요. 과연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던 어린이나 어른이었다면 윤희순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조용조용 혹시 나한테 해가 될까봐 가만히 있진 않았을까?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의병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을지 몰라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글을 같이 읽었는데 38쪽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자, 사람들이 결국 용기를 내서 무슨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했죠. 마을의 여성, 이 글 안에서는 아낙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아낙네는 이제 보통 아이를 키우는 여자를 말합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의병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쵸? 윤희순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이 안사람 의병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했게요? 누구에 맞서 싸웠어요? 우리나라? 아니죠? 일본에 맞서 싸웠는데 이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웠다는 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일단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 단 한 줄 기록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일본군에 맞서서 정말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셔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돈을 모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이분들이 직접 총과 칼을 쓰진 않아도 총과 칼을 이용해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총과 칼을 준비할 돈이 필요하겠죠. 돈. 이 돈은 당연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총과 칼, 또 식량, 또 입을 옷 같은 거. 혹시 일반인에서 위장을 해야 한다. 뭐 일본군으로 위장을 해야 한다면 그 옷을 구할 돈이 필요했을 거고. 여자가 남자인 척 움직이려면 남자 옷이 필요했을 거고. 그때에 맞게 돈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자기 개인의 돈으로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내 돈을 희생합시다 라고 그렇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모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마저 자기 집에 있는 고구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랑 구리, 자기가 먹을 때 쓰는 그 가마솥 같은 것까지 내놓고 돈을 다 내놓은 사람도 있고 고구마까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의병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 4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미 이 상황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조정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제일 나쁜 건 일본이죠. 왜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를 자기가 가지려 들어? 당연히 일본이 나빴는데 이 일본 편에 찰싹 붙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데려가 주세요. 대신에 제가 협조했으니까 저한테 한 자리 챙겨주시는 겁니다. 하고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겼던 우리나라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서 지키려는 이 노력들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부추기면서 일본 편에 찰싹 붙여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신은 이 친일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동지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고생을 하는 걸 모른 척하고 일본에 붙어서 일본 좋은 일만 하던 조정 대신들이 있었어요. 일본군과 일본 정부와 친일파 요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미루어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강점기라는 말이 참 그래요. 강제로 점유했다. 강제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뺏었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자, 인물의 행동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찾을 수 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의병이 나왔던 시대입니다. 의병이 나왔던 시대. 의병이 나왔던 시대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혹시 글 속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었는지 볼까요? 선생님은 자, 우리 교과서 35쪽의 이 앞부분 이야기에도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요? 항일, 일본에 맞서서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운동의 자금을 지원하려고 숯을 구워서 팔았다. 숯을 이때는 지금처럼 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숯으로 불을 뗐는데 이걸 구워서 판 돈으로 항일운동,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분들에게 총이나 칼이나 옷이나 식량, 뭐 약 같은 것들을 지원해드릴 그 돈을 마련을 했던 거죠. 그쵸?
누군가는 돈을 계속 대줘야 이게 독립운동이 유지가 되죠. 그쵸? 숯을 구워서 항일의병운동의 자금, 돈을 지원했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항일의병운동의 자금, 돈을 지원하려고 숯을 구워서 팔았다는 부분. 이때는 이제 물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 혼자였기 때문에 숯을 구워서 팔았다. 숯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숯장사를 해서 얻은 돈으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항일의병운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친일파 빼고는 다 못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부자였거나 친일파가 아닌 이상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시대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대와 그 시대를 용기 있게 헤쳐나오신 조상님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이제는 또 중요한 거 39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윤희순 선생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여자는 굉장히 지위가 낮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일본군이나 친일파의 미움을 사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만든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서 널리 알리는, 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쓸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희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그냥 일본한테 나라 뺏기든 말든 그냥 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냥 살래 하셨나요? 아니면 행동과 말로 드러내셨나요?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우리 36쪽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운데. 다른 분들이 아휴, 조정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니까 윤희순 선생님이 하신 말. 아니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식, 손주, 친척, 어린아이들까지 일본군의 종으로 평생 살다 죽게 놔둘 겁니까? 여기서 우리 윤희순 선생님의 삶의 태도와 성격이 드러나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 언젠가라도 일본군이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을 거야?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도전정신, 용기, 맞서 싸우려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따옴표하고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예쁘게 써볼게요. 미안해요.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그럴 순 없지.
자, 여기서 가장 윤희순 선생님의, 윤희순 의병장님의 태도가 잘 드러나죠. 행동은 이분이 하신 수많은 일 중에서, 자,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적어볼게요. 일제가 침략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제가 침략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 노력하고자 의병 운동을 합니다. 자, 나 좀 무섭고 힘들고 더는 못하겠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라고 의병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이런 강한 의지와 용기를,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조상님께 감사드리게도 이 정도로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우리만의 어려움, 또 사회의 문제들을 못 본 척, 나만 살아야지 하고 못 본 척 외면하지 않고 항상 내 주변까지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희순 선생님이 삶에서 추구했던 가치랑 관련 있는 낱말들을 2개 더 적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한번 여겨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읽어볼까요? 도전, 열정, 용기, 또 정의. 모두 맞죠? 모두 맞죠? 특히 정의롭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죄 없는 우리나라를 뺏은 건 잘못됐어. 난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어. 정의롭고.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도전. 내 할 수 있는 걸 다 하리라. 열정. 비록 언제 일본군에게 잡혀갈까, 언제 굶어 죽을까 무섭지만 그래도 힘내서 해볼 거야. 용기.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는데도 기꺼이 내 몸을, 내 돈을 희생할 수 있는 봉사정신. 또 어떤 걸 더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돈이 없어서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 또 여성도 남성처럼 바깥 일에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 여자도 남자랑 평등하다는 생각 갖고 있었죠. 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더 써보는데 이미 너무 좋은 말이 다 나와서 새롭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말을 여기 적어볼래요. 애국심입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 선생님도 별 생각 없이 이제 일본 문화, 일본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일본 연예인 이런 거 막 좋아하다가 가끔씩 계기가 되어서 맞아,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일본을 우리는 아직 용서하면 안 돼. 우리가 벌써 일본 용서해서 일본 물건 많이 팔아주고 하면 우리 아직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야 라고 계속 반성하기를 반복한답니다. 특히 3.1절, 광복절 이런 날만큼은 선생님 일부러라도 일본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즐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우리한테 한 톨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 가지 더 써보면 끈기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끈기. 왜요? 내가 끝까지 해내는 힘. 내가 좀 하다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분은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그 낯선 땅에서도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셨잖아요. 그쵸? 내가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를 갖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윤희순 선생님의 삶과 관련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가치를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시간
윤희순 선생님이랑 관련된 글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일제강점기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 마음, 노력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이 준 이 교과서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수업도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